제가 이 영상을 이제 왜 올리려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조를 드리던 이 부채 비율, 그죠? 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다 공부하고 뭐 회계사처럼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데 이게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를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잘 안 먹히죠. 이게 그 상황에 따라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술적 분석 공부하는 게 더 자극적이고 뭔가 뭐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은 이 재무지표를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하는 이유는 이 지뢰를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뢰를 제거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안정성이죠. 그래서 안정성 지표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부채 비율을 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좋죠.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모분이 뭐냐? 오늘 요걸 얘기할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 낮아도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 보시면은 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HLB입니다. HLB 보시면 부채 비율이 26%에다가 45%, 38%, 29%, 44%예요. 그렇죠? 낮죠? 100% 이하입니다. 이만한 부채 비율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뭐 천억씩 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억씩 적자가 나오는데 부채 비율이 20%대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채 비율 29%를 믿어야 되냐? 아, 그냥 29%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뭐 적자 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상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자본. 그러니까 크게 재무제표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 자산, 부채 있습니다.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입니다. 그죠? 예. 내 자산은 부채도 자산이고요. 자본도 내 자산이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내 자본이 5,500억 있는데 부채가 1,400억 있으니까 부채 비율은 26%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건들 건 뭐냐면은 이 부채 총계가 아니라 자본 총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죠. 7,437억이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재무제표는 이렇게 항상 위에 총 합이 나와요. 자산은 이것도 자산이라 하는데 이거는 순자산이 할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본이랑 순자산이랑 이거는 이거 플러스 이거 이렇게 됩니다. 자산이 이제 7,400억인데 그 중에서 내 자본이 5,122억이고 부채가 2,300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보다 이거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모는 부채 비율에서 이제 2,300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 유동부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 자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본을 눌러보시면은 자본금, 뭐 신종 자본증권,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의 총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이익 잉여금이 많아야 됩니다. 자본금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처음 야 친구들이랑 1억씩 투자해 2억 갖다 시작하자. 이게 이제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당연히 내 총 자본에서 작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성장한다면은. 근데 막 신생한 기업들은 자본금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자본금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 총 자본에서 자본금이 한 10% 남짓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다 보시면은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이제 왜 이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 그대로
계속 사업을 통해 가지고 쌓아온 누적 이익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이전도 이익잉여금 더하기 당기 순이익. 제가 잠깐 쓸까요? 자, 이익잉여금. 이건 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거는 전년도 잉여금 플러스 당기 순이익입니다. 여기서 빼죠. 배당금 플러스 이전 배당금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익잉여금은 나중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익잉여금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맨 마지막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9월달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총 자본이 5,822억이 있는데 그 자본 중에서 잉여금이 없어요. 많이 적자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본 다 뭐야?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많죠? 이거죠. 자본 잉여금이죠. 이 자본 잉여금은 좀 제가 이거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남은 이득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액면가 액면가 달러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달러를 주고 액면가 10달러짜리에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0원짜리에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액면가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900원의 차익이 생기죠. 그게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로 들어가요?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자본입니까? 이건 내 자본이 아니에요. 이건 주주들의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 자본으로 넣게 되면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사실은 빼는 게 좋습니다. 빼는 게 좋아요. 이 기타 자본은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뜹니다. 왜냐면 몇 개월 동안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이너스로 치거든요. 그냥 샀지만 그게 없어진 걸로 없어진 걸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봐야 될 거는 요 자본 잉여금이 많으면 결국에는 자본 뻥튀기가 된다는 것이고 자본 뻥튀기가 되는 거는 부채 비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 셀트리온을 제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보면은 셀트리온의 재무 비율을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6%입니다. 셀트리온도 합병했으니까 이것도 다시 제외하고요.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삼성 SDI 왜 안 뺏기죠? 잠시만요. 여기 약간 이상한데 잠시만요. 기업 분석 들어가서 예, 다시 이제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삼성 SDI의 그 부채 비율을 보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 70.99%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재무제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자본이 이제 어떻게 됐나 보시면은 자본금이 적죠. 자본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자본 잉여금이 여기 보시면 5조죠. 5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익 잉여금이 이제 늘어나죠. 보시면은 이익 잉여금이 이 전체 자본의 절반이 넘어요.
그쵸? 자본잉여금은 몇 프로입니까? 한 5분의 1 정도 남기시죠? 아까 다시 돌아가서 HLB 좀 보면은 HLB는 자본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을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뢰를 제거할 수가 있다. 오늘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잠깐 영상을 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알면 좋으나 알아서 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손해나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본 내용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 낮은 것만 보지 마시고 부채 비율 낮은 것 중에서 자본 잉여금이 높은 것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라.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